반갑고 아주 반갑고 축하의 축하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횟수가 어떤 분에게는 2년, 3년이라는 장고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앉으면서 외국의 친구 대학이 3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3년제라고 하는 것이 없기도 하지만 뜸사랑에서 3년제를 해도 되겠다고 느낀 게 3년 동안 계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무처에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주중반이든 주말반이든 대부분 함께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얼굴이 낯설지도 않고 정말 아주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뜸사랑의 침뜸을 공부하러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겠냐는 거예요. 어떤 이는 본인의 몸이 안 좋고 또 가족의 몸이 안 좋아서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외에는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의 길을 갖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1년여 과정의 공부를 하면서 가족 또는 지인들한테 침뜸을 최소 몇 번 이상은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손에서 자침이나 뜸을 맞으신 분들이 어떤 원리로 침을 맞으면 좋아지고, 뜸을 떴을 때 내 몸이, 내 병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게 낫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은 또다시 병원에서 병명도 나오지 않고 증상만 있는 것을 당신은 무슨 재주로 내 병을 고쳐줍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과학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마냥 침뜸은 경험의학이다라고 하는 말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의학으로서만 얼버무리고 말겠느냐는 거죠. 과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침뜸은 이런 논리로 치료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이 안 나온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는 숲을 보는 공부만 했지 나무를 보는 공부를 못했거나 나무만 봤지 숲을 못 보는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병원에 가서 쉽게 낫는 병이고, 속된 얘기로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약 한 첩 지어 먹으면 나을 병을 공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사회에서 굉장히 나름대로의 전문가의 길을 걸었고, 또 주말은 또 주말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여 넘는 그 생활을 이 청량리에 와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절박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의 어떤 이유가 있지만 퇴직 후에 새로운 사이드 잡, 새로운 세컨드 잡을 잡는다면은 침뜸이 새로운 잡으로 갈 수는 없고, 침뜸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되찾거나 건강을 유지했을 때 내가 세컨드 잡이나 또 다른 일을 갖는데 주저함이 없지 않겠느냐.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배운다면은 저는 그만한 가치가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리타이어먼트가 우리 퇴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리타이어먼트가 무슨 뜻입니까? 새 타이어잖아요. 새 타이어. 그러니까 퇴직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달고 다녔던 바퀴를 새롭게 바꿔 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건강이 갖춰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건 많아도 여행을 하고 싶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어도 두 발이 튼튼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건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면서도 사실은 의무가 아니겠나. 국민의 4대 의무 하면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저는 5대 의무 해가지고 건강의 의무도 하나 좀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리타이어먼트를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한테는 좀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내 가족의 몸이 안 좋아서 이곳을 찾은 분들은 분명코 현대의학의 한계나 어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찾았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울 것이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느 병에 어느 증상에 어느 혈자리에다가 뜸을 뜨면 좋고 어떤 자리가 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배우려고 여기 온 거는 아니란 얘기. 그 정도 배우려면은 초급반 정도에서 끝내도 되고 뜸만 앓으려면은 무급반 뜸반 그거 잠깐 들어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년은 넘게 이렇게 공부했다는 얘기는 정말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현침살이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뜸을 공부할 때는 처음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흰 가운 입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등뼈 밀어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공짜로 여기 보내줘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발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얼마나 얻어가지고 가시겠냐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바라보는 거는 관점 자체가 질병을 보는 관점이죠. 침뜸의학에서 보는 관점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찌 보면은 면역이나 어떤 저항력이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침을 맞고 내가 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질병이라도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설사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어찌 보면 한의학이고 침뜸의학 아니겠냐는 거죠. 원리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북돋기 위해서 뜸을 뜰 때는 5장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었으면은 그거는 전기를 보하기보다는 사기를 빼는 하나의 수법이고 시도기 때문에 3장 내지 5장에 우리가 정하게 된 거죠. 그 대신에 뭡니까? 꾸준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양의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 자체가 질병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병만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면은 진료 시간이 2분, 3분이면 족한 거잖아요. 들어오는 환자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검사 다 해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이 사람의 몸속에는 어떤 병이 있고 클릭 몇 번 하게 되면은 어느 약까지도 처방하게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의사가 내 얼굴을 한번 쳐다나 봐줬으면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병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몸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보는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부분을 찾는 거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게 한의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무극보행뜸이 좋다고 그럽니까? 바로 그것은 어느 한 부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사람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병이 됐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백신 때문에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옥신각신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백신은 어떤 백신이 됐든 주사에 대한 알레르기나 쇼크는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다. 어떤 기전에 의해서 백신이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어떤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항체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항생주 주사 한 대 맞고서도 주사 쇼크로 죽는 사람들 많아요. 뭐 많다기보다 있다는 얘기죠. 한번요 백신 맞아 죽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 외에도 이물질이 들어와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몸이 그것에 대한 지나친 반응, 지나친 항체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그렇다면 그거를 사전에 한번 예방을 해보자. 심리적으로 예방이 되고, 물론 이것이 어떤 에비던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전체를 놓고 전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그러나 이거는 지금 테스트하고 뭐하고 자식할 것도 없고 그런 논문을 쓸 수 있는 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분석해 봤을 때는 적어도 평소에 무극보행뜸을 뜨지 않던 분이라도 2, 3일 전부터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무극보행뜸을 뜨고 백신을 맞으러 간다면 또 갔다 와서 최소한의 곡지하고 족삼리만이라도 뜸을 뜬다면 저는 충분히 예방 및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갖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안 배운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지만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또 이미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진다면 전혀 두렵지 않을 거라는 얘기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뜸사랑 출신이라면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백신에 대한 그 어떤 부분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졸업을 축하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 우주의 법칙에서는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단어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구하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믿어라, 세 번째는 받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생각들이 우주의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내가 몸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간절히 내 몸을 치료할 수 있고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주변을 기웃거린다면은 반드시 그 솔루션이, 그 해결점이 구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믿어라는 얘기는 상대를 믿을 수도 있지만은 구하고 있는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기회가 오면은 기꺼이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한두 사람의 경험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우주의 대법칙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졸업하시면서 지금 같은 마음들이
졸업식 이후에도 계속 침뜸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강의 큰 주류로서 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이 같이 어우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